부활은 변화임을 그린 소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퍼핀 클래식스에서 나온 원서로 읽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좋았던 구절들을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모든 인간은 심오한 비밀이다. A wonderful fact to reflect upon that every human creature is constituted to be the profound secret and mystery to every other. 깊이 생각해보면 경이로운 사실은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에게 그토록 심오한 비밀이자 미스터리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것, 느끼고 생각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소설 속의 많은 인물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문제, 경험, 각자의 역사.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섣불리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글의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당위성과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극단으로 치달은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시드니 카턴. 그도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드니 카턴은 술을 좋아하며 방탕하고 의욕 없는 변호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재능을 다른 변호사인 스트라이버를 위해 소모하며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 카턴은 찰스 다네이의 재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찰스 다네이가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스트라이버의 조력자였던 시드니 카턴은 피고인 찰스 다네이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스트라이버에게 알려주어 증인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찰스 다네이가 아니라 그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논리로 재판의 분위기를 뒤집습니다. 결국 찰스 다네이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시드니 카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찰스 다네이가 좋아서 도와준 것은 아니라고 냉담하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I care for no man on earth, and no man on earth cares for me. 난 세상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찰스 다네이는 그런 시드니 카턴에게 말합니다. Much to be regretted. You might have used your talents better. 정말 안타깝군요. 당신의 재능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2. 시드니 카턴의 변화.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 인물은 마네트 박사와 그의 딸 루시 마네트입니다. 마네트 박사와 루시는 찰스 다네이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시드니 카턴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시드니 카턴은 이후 마음이 따뜻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루시 마네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시는 찰스 다네이와 결혼을 하게 되며 시드니 카턴은 그저 오랫동안 루시의 가족 주변에 머물며 그들의 집을 가끔 찾아오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시드니 카턴의 루시를 향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거나 다네이랑 경쟁하려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참 후에 찰스 다네이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가문의 관리인이었던 가벨의 절박한 편지를 받게 되고 그를 돕기 위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찰스 다네이는 그곳에서 소설 속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인 드파주 부부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마네트 박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으나 곧 드파주 부부의 고발로 다시 체포되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아 단두대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시드니 카턴은 루시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찰스 다네이 대신 죽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결심하고
78년의 인생을 산 자비스 로리에게 당신은 쓸모있는 인생,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기억될 만한 좋은 일이나 봉사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이제 희생으로서 지금까지 허무했던 자신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3. 시드니 카턴의 죽음. 시드니 카턴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찰스 다네이가 있는 감옥으로 잠입합니다. 자기 대신 죽으러 온 카턴에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는 찰스를 약물로 잠재우고 카턴은 재빨리 그와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찰스 다네이는 카턴으로 위장되어 감옥 밖으로 내보내지고 카턴은 자신이 찰스 다네이인 척하며 그 대신 단두대에 죽게 됩니다. 단두대에 오르기 전 그는 그와 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가난한 재봉사 소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소녀는 시드니 카턴이 찰스 다네이 대신 죽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비밀을 지켜줍니다. 소녀는 카턴에게 자신이 천국에 먼저 간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한 친구가 그곳에 올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카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It cannot be my child. There is no time there and no trouble there. 그렇지 않단다 얘야. 그곳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 어려움도 없단다. 시드니 카턴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saith the Lord. He that believes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드니 카턴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턴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의 얼굴은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에 그는 숭고해 보였으며 예언자와 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소설은 만약 그가 그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으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그의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It is a far, far better thing that I do than I have ever done. It is a far, far better rest that I go to than I have ever known.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평온한 곳이다. 이렇게 두 도시 이야기 소설의 마지막은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을 택한 시드니 카턴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 우리의 성질이 이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시드니 카턴의 변화는 이런 부활의 성격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디킨스의 명작 두 도시 이야기.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와 같은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